인사드리겠습니다. 무봉 김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연백질 3천억이 크다면 크고요, 작다면 작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가 41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에 시작해서 금년 41회를 맞았네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하도 어려운 환경이라서 사실은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하고 싶었던 게 노래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부모님 밑에서 언로하시길래 농사일이 중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한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데 보자기다 책가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X자로 얼매고 학교 가는데 가는 척했다가 안 가고 아버지 한갑차를 보는데 깽가리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사물 좀 칠중합니다. 그래서 사물 노래를 아버지 한갑 때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무일푼으로 해서 오늘날에만 상장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계열사단 7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따 말씀드렸던 군산에도 큰 공장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끝나고 나면 2, 3년 후는 저는 여러분들 곁에 와서 사는 제 3의 고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전 고향이 충남 홍성 도청 소재지 들은 데가 집서더라고요. 51년생이고 6남매 중에 5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부모님 밑에 농사일을 해보니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18살 때 합덕들역에 머슴을 가봤습니다. 부잣집의 농사 경영은 어떻게 다른가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버지는 밭갈이 갈 때요, 쟁기날이 여유가 없어요. 일꾼들은 연합 명해놨는데 소설안 가지고 밭을 고르잖아요. 장기날이 부러지면은 홍성군에 가서 장기날을 사오라는 겁니다. 자전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거길 뛰어갔다 오느니 5km예요. 저희 도청 소재지에서 홍성읍이 5km입니다. 거길 뛰어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서 아무 일도 못 하는데, 그러고서 쟁기날을 다시 수선해 주잖아요. 그러고서 밭을 간다면은 뒤에 있는 일꾼들 10명은 아마 4시간은 놀 겁니다. 한 번은 모내기는데 아버지가 못줄이 끊어지잖아요. 10cm 간격은 못줄이 눈금이 있잖아요. 사가서 끊어지잖아요. 일꾼 시해놓고 이어요. 이어면 그 못줄이 정겨워지도 않을 뿐더러 있는 시간만큼 일꾼은 노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을 그렇게 시켜요. 뺄 게 없는 거죠. 합덕들역 최신의 가문으로 제가 머슴을 가봤습니다. 쌀 4짝에 가봤어요. 상머슴, 중머슴, 하머슴 있습니다. 제가 18살에 하머슴으로 갔어요. 중머슴은 8짝을 받고 상머슴을 12짝을 받았습니다. 80kg 한감합니다. 자, 최신의 이 가문의 주인은 모내기를 날짜를 잡는데요, 과거 3년씩 일기예보 대타를 봐요. 얼마나 날씨가 요때쯤에서 좋았냐 안 좋았냐를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 4월 달에 모내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일꾼들도 쓰는 거 호명을 합니다. 쌍머슴한테, 야, 김명아이 좀 잡아라, 개똥이 좀 잡아라, 소이똥이 좀 잡아라 명령을 해요. 그럼 쌍머슴은 갑니다. 가가지고 일꾼을 못 섭외해요. 섭외를 못 했다는 이유가 뭐야? 바쁘답니다. 뺨 날라가요. 뭐에 바쁜지 육가원칙으로 보고를 해라. 그럼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누구네 집이 모내기를 마쳤답니다. 아니면 제 집이 일이 급하답니다. 이런 거예요. 야, 다시 보내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제가 700명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야단을 맞을 겁니다. 이 자식이 누구네 일을 모내기를 가는지도 카운트 않고 하고, 무슨 일이 니네 그 집에 급한지도 카운트 않고 오냐. 내가 가서 요래? 내가 가서 섭외하면 너 어떡할래? 그래요. 그럼 반드시 누구네 집 일에 머슴을 모내기를 가는 걸 그걸 뻥꺼내게 만들어요. 뻥꺼내고 우리 일을 와라. 내일은 급하니 하루 전후로 해서 땡겨서 해다오. 이렇게 지시를 해야 그 일꾼을 섭외를 해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멋있게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못줄도 반드시 여비가 있습니다. 밭갈이 가는데 쟁기날이 반드시 여비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도라이버를 끌려서 수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내긴 하니까 매년 논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회사의 농사 경영을 부르짖습니다. 유비무환. 소방차가 불났는데 기름을 내야 되는데 호스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유비무환. 그러니까 논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유비무환 농사 경영을 해서 오늘날의 김명한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그래서 일기를 써왔어요. 지금까지 씁니다. 제 일기장이 10년 거, 20년 거 좀 소지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기를 써서 가지고 저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일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안 쓰시는 분들 가끔은 써주시고 슬아의 자녀 조카들 쓰게 하세요. 참 좋습니다. 일기만큼 왜 좋은 거냐? 나를 돌이켜봐야. 그리고 미래를 또 반드시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후 설계, 20년 후 설계, 장기, 중기, 단기를 단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좋은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일을 짓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겠어요. 군대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70이 후딱 되잖아요. 얼로 하시니까 농사를 군대를 가니 당황되잖아요. 위에 형들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군대 가니까 잘 다녀와라.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잘 논밭을 너한테 물려주마. 그 얘기가 굉장히 고분적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천류가 나오기 전에 논밭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령을 했습니다. 제가 GOP 근무했어요. 연천에. 그래서 수류탄도 있었고 M1 그 8발짜리 이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M16이 없어. 탈령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붙들려가지고 연대 영창도 살았습니다. 단 사단 사령부까지 제가 회부가 안 돼서 보고가 안 돼서 연대 유치장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탈령도 미수로 끝나서 바로 이제 곧바로 20일 살고 나서 월남 지원했습니다. 파월 갔다 파월 장병이에요. 그때 제가 유공자입니다. 돈 벌러 갔어요. 거기 가서 하상한 말뚝 받겠다. 전쟁터 가서 그것도 안 되대요. 그래서 저는 철수병력으로 갔다가 이삿짐 싸가지고 그때 싸운 이삿짐들이 다 새 겁니다. 군 장비가 다 새 거예요. 하이바하고 뭐고 안전하고 다 새 겁니다. 한국에 쓰던 모든 장비는 그때 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고 나니 논밭 주는 게 자동으로 저는 객지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3일 군번인데 현장 들통지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래 싣고 나서 올라가서 밑살을 빼면 쭉 쏟아지고 자갈도 그러고 지금은 와시바가요 굉장히 튼튼합니다만은 그 당시는요 열연강판에다 구멍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뚫어가지고 출렁출렁 그래서요 큰일 납니다. 그 현장판에 다니까 일주일 만에 눈도 부럽고 코피도 나고 정신 못 차리겠는데 또 요양했다가 일당일하고 그렇게 이제 여름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돼가지고 안전된 직장을 구하자고 보니까 그 당시는 전주대회를 사랑 구한다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나라장터니 뭐 이런 데다 코리안 이런 데다 하지만은 전부때 붙였어요. 사랑 잡부구함, 식모구함 붙였어요. 그거 보고 들어간 게 영등포 역전 옆에 동신상이라는 건축자재 도매상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잡부로 들어갔어요. 배운 거 있습니까? 뚜렷한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잡부로 갔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저희가 우측 다리를 심줄이 끊어졌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심줄이 보입니다만 흉터가 끊어져서 기부스러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퇴했습니다. 그 이튿날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평상시보다 8시 출근하면 7시 반에 출근해요. 사장님이 보시더니 야, 이 자식 한강백 사장이 버려도 먹고 살겠네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근데 그 당시는 당황됐습니다만 제가 조금 처리하면서 좋은 칭찬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하루도 지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젊어서 그런가 60일도 안 가도 내 기부스를 끓는 것 같아요. 기부스 끓을 출근하니까 사장님도 좀 당황이 되는데 야 명환아 오늘은 나하고 점심 좀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순댓국집 점심 좀 먹자는 게 순댓국입니다. 거기 가서 순댓국을 한 것이 그러더니 야 명환아 내일부터 너 넥타이 좀 메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넥타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빌려서라도 넥타이 메고 그 넥타이 형님들 거 빌려 입고 출근했습니다. 했더니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잡부생활 그만놓고 출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회가 반드시 포착되게 돼 있어요. 다리 부러진 게 전 출세의 길을 가는 거였는가 봐요.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운 게 있어요. 뭐를 해요?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신용.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감동. 네, 여러분도 오늘 의상도 신경을 썼어요. 헤어도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성실이라는 건 회사의 동신상사의 성실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 좀 하고 굳은 일 좀 하고 그러면 성실할 겁니다. 근데 고객 성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선 신용부터 배울게요. 야, 신용. 돈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니 돈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니 돈이 거짓말하니. 그런데 옛날 어른들한테 듣기를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데 돈이 거짓말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거짓말해? 사람이 거짓말이지. 그래가지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신용이라는 단어는 죽어있는 물체인데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신용 단어를 배웠어요. 썩끔합니다. 어르신한테 혼나면 그 어른이 정의당 사장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신용이 뭔지 아니? 고객 신용. 그 내가 뱉은 말 책임져야 되고 약속 온 날 물건 갖다 드리고 이런 게 고객 신용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 지켜라. 약속은 법이다. 약속 안 지키면 우리 회사를 떠나라. 그런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반드시 지켜라. 한마디로 100원짜리를 네가 90원에 판다고 했을 때 들어와서 나한테 뺨을 맞고 종아리를 맞는 아들을 지켜라. 90원에 갖다 팔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은 그렇게 배웠고요. 고객 이제 성실함에 있어요. 고객 성실하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사장님한테 성실하면 하겠는데 고객한테서는 고객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성실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그런 내의 업종에 맞춰서 바쁜 시간을 택해서 가라. 아침 시간이 바쁘면 아침에 가지고 저녁 시간이 바쁘면 저녁 시간이 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일기가 고르지 않은 날 가서 잔일을 좀 거들어 주라는 거예요. 비 오면은 천막 좀 덮어주고 눈 오는 날은 눈 좀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성실함을 보여라. 그럼 내가 그랬어요. 비 오는데 눈 오는데 회사 출근 않고 거래처로 가도 되겠습니까? 넘버원. 그런 영업사원이 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눈 쳐주니까 저한테 오더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비 오는데 천막 좀 덮어주고 오는데 안 쳐줄 수가, 오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세멘트 가서 무거운 40kg짜리 맨날로 주는데 저한테 오늘 수준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고객은 절대 여러분들이 침투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만드는 제 고객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는 거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암만 단가를 세게 주고 암만 예상을 줘도 못 넘어가요. 오죽하면 저한테 사위 하겠다, 조카 사위 삼겠다, 동서 하겠다, 별짓을 안 했나. 전 거래처마다 그런 식으로 1등 가는 청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딸을 좀 먹고 살겠다. 이 사람 동서다면 처자 잘 살겠다. 성실한 겁니다. 고객 성실함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감성이라고 그러죠. 고객 감동 주는 거 여러분들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다 뭔가 머리에 저장되는 짓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것도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내 일원한테 뭔가 감동을 주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션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 죽어도 배꼽 인상하라는 겁니다. 고객한테. 이때 잘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인사는 이 각도는요 90도가 아니고 요 정도입니다. 그것도 반박자에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반박자에 반박자에 내려가니까 반박자.
반드시 배꼽이라고 다른 거 없다. 요게 감성이에요. 해보세요. 감동받아서 그렇게 손님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너분들이시고 CEO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는 자체도 사실 너무 성설해요. 오늘 대표님이 명가스만 오는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어떻게든 들뜬 기분에 강의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무적인 자세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려우면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달나라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반드시 한 박자가 걸려옵니다. 인사는 내려가면 반 박자, 올라오면 반 박자. 그냥 이건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인 인사라서 근데 인사 받은 분도 좀 찝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업이 6개월 되니까 영업이 엄청 잘 됐잖아요. 제 후에 영업과장 있었고요. 그 후에 또 영업부장이 있어요. 영업부장은 처남이에요. 그래도 오래됐고 양과장이라는 사람도 한 4년 차 된 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원으로 영업을 했잖아요. 사장님이 가르친 게 있잖아요. 3가지. 신용, 감동, 성실. 하니까 영업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6개월에 실적을 봤는데 제가 제일 랭킹했어요. 세 사람 영업사원 중에서. 그래도 엄청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는 뭐 칭찬 정도가 아니에요. 세 사람 모르게 저한테 보너스를 준 거예요. 그 당시 야 이거 갖다 뽀찌인데 아버지하고 삼겹살 하나 사 먹어라 그러는데 이게 뽀찌라고 해요. 뽀찌가 나쁜 말인데 뽀찌는 일본 말인데 쓰네요. 그래서 야 이제 됐구나. 이러면 내가 남이 장사하면 안 되겠다. 내 장사를 해야지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이건 내 장사를 하자. 이렇게 내가 6개월 만에 영업사원으로서 내놓으라는 간판 영업을 한다면은 내 장사를 해야지 남이 장사를 해주면 되겠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일기장에 남겨서 제 사업 계획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자본금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호프집을 해도 그렇고 커피숍을 해도 그렇고 빵집을 해도 그렇고 가락국수를 해도 그렇고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는 100만 원 들여서 보증금 주기도 하고 누구는 억대 주기도 하고 누구는 10억짜리도 되기도 하고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 장사로도 기준은 없어요. 공부하는 데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기본 자금은 300을 가져야 되겠다고 300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00 모으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사는데 썩은 자동차가 100만 원 줘야 사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기가 백색 전화가 100만 원, 120만 원 같습니다. 지금 백색 전화 필요 없죠. 전화 신청은 전화기에서 바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필요도 없는 시대인데 제 때는 4980은 백색 전화, 흑색 전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120만 원 가더라고요. 3,800번을 받아서 받았어요. 62국에 3,800번 영등포 전화하고 관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80만 원 남아요. 300 가지고. 야, 80만 원 가지고는 책상 썩은 거라도 사자. 그럼 물건은 뭐 어때요? 물건은 내가 성실한 가지고 입으로 하자. 그래서 300 모기 작업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영업사원은 점심값을 주잖아요. 지금도 아마 줄 겁니다. 영업사원들은 주고 내건사원들은 집에 사서 먹는데 그 당시는 동식상사 사모님이 내건사원들은 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외건사원들은 120원인가 준 것 같으네요. 점심값을. 이걸 굶었어요. 300만 원 모으기 작업 때문에 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인가 연양실조 결핵 눈망령을 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물 나는데요. 전 폐가 한쪽 없습니다. 이렇게 사면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월급이 뭐 연봉 뭐 4, 5천만 원 아무리 못 봐도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연봉 3천 원 줄 걸 뭐 주잖아. 2,500 다 넘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래서 저는 3만 8천 원 받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300 모으겠다 몇 년 모아야 돼요. 4만 원 보고라도 1년에 48만 원 모으는 겁니다. 거의 10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만에
폐에 물 찬 걸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병진 안 만들었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의술이 약해서 그런지 물을 빼면서 에어하고 물을 넣어주고 물 빼고 에어 넣어주고 물 빼고 에어 넣어주는데 그냥 빼기만 해서 달라붙었어요. 새카맣게 이쪽 우측 폐가. 그렇게 목에서 300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설을 못 얻잖아요. 돈 300 가지고 정했잖아요. 자동차 사고 전화기 사고 책상 빗겨놓고 뭐 천막 하면은 후딱 그렇게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00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 잘 돼요. 왜 잘 되냐? 제가 물건 살 돈이 정확히 30만 원 남대요. 300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내가 오늘 100번 회전하자. 그럼 300만 원이 자본금이다. 나는. 아니 3천만 원이 자본금이다. 근데 10번을 하자. 그럼 오늘 내 300만 원 가지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금만 받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사위 삼겠다는데 예상 팔면 안 되잖아요. 동서 삼겠다는데 예상 팝니까? 조카 사위 삼다는데 예상 팔고요. 선돈을 못 줄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신상사의 거래처는 절대 손은 안 댔습니다. 출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업 다니던 회사에 밥그릇을 뺏어온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신상사 정의상 사장님께서 각 메이커에 제조공장에 김명환이한테 물건 주면 내가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거래 공급이 차단돼요. 그렇잖아요. 새가 소 하나 주물러 놓은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SNS 시대라서 소가 대를 공격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사회생활하고 밥 먹고 살 때는 소가 대를 공격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영업자이던 거랬지만 절대 손을 안 댔어요. 단 새로 개척을 하자. 근데 새로 개척하는 방법이 그냥 무턱대고 나를 사회 삼겠다는데 잘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동서 삼는다며 형님 잘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신상사에 거래처는 조금만큼 더 피해를 안. 그러니까 돌아갈 때 저를 붙들고 울고 그래서 사모제도 지내주고 3년상까지도 제가 했네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니까요. 내가 하루에 10번을 해준다면 300만 원어치 아닙니까? 그럼 이걸 물건대로 아니야 넘어가면 돼. 물건대로 도매상을 가는 거예요. 공장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공장은 사이산으로 받고 5톤 차로 받아야 되잖아요. 도매상 가서 사가지고 구전부터 파는 겁니다. 딜러라기도 뭐 요즘 좋은 말이기도 하고 이걸 10번 하니까 300만 원. 일주일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상을 가져가랍니다. 이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지 자본금을 300만 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물건 팔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물건 파는 거 300만 원 금방 되잖아요. 늘 예상 가져오니까 그렇잖아요. 10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주일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상 가서 저녁에 결제를 하래요. 살판 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제 자본금을 제 주머니에 넣고 살았어요. 그럼 난 일주일 동안만 장사했어도 현상유지 현산을 먹고 살았고 본전 내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럼 41년 차에 제 자본금은 몸 안에 있으니까 저는 천지개벽이 와도 불안할 게 없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도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본금을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습니까? 그래서 소자본 가지고 대를 형성해야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자금 가지고 오면은 회사 자금 경제과도 부도납니다. 그렇잖아요. 못 돌아가요 자금이. 많은 돈을 내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못 뺍니다. 회사 못 돌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이게 군산 공장입니다. 처음에 이거 88,000평 받았어요. 지금 44,000평으로 축소된 공장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상장 법인이 3,000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상장 법인으로서 만들어놨죠. 유일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대급 브랜드는 해외 법인을 주위에만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준비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9년도 천안공장 여러분들 지나가다 경부속도로에서 한번 봐주세요. 좌측 배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랑을 만합니다. 이 18개 바이어들이 와서 물건 사가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기숙사를 봐도 대단하고요.
연구소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사업을 안 해도 평소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놔서 지금 두 번째 인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회사는요, 제가 10년 전에 일손을 놨어요. 초대 대표를 만들어 놓으면서 회사 길을 넘기는데 눈물이 팡팡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잘할까 말까. 근데 사실은 불안하면서도 맡겨놓으니까 또 굴러가더라고요. 지금 4대째 대표사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4대째라도 양수 대표를 더 놨어요. 대표가 3명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문과대표 있고 이과대표 있고 하나는 관리대표 있어서 3사람이 하는데 3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혹시 모를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니까 내가 가수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가 자식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주회사는 절대 친인척도 못 들어오고요. 고향 선후배도 못 들어오고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인사가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거만큼은 진짜로 안 됩니다. 더 봤어요. 고향 사람 더 보니까 자본 많고 친인척 더 보니까 또 말 많고 저는 언어라고 해도 말이 많은 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세상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 공짜에서 두면은 요번 추석에 갈 때에 아버지 이것 좀 음료수 하나 사드리라고 5만 원만 줘도 고마워하는데 친인척 고향 선후배는요 10만 원 줘도 고마운 거 당연한 걸 알아요. 나 자식 있는 자식한테 또 1억 100억 줘도 아우 당연한 거야 아빠. 이렇게 알아. 이거 사람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래도 저희 회사는 덕신하우징 자체 모든 계열사는 공동체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덕신하우징 거의 다 돼갔어요. 공동체로. 공동대표가 3명 들어가 있으니까 다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2세 경영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들 많아요. 여기 직원도 몇 사람 왔습니다만은 훌륭한 인재들 많은데 꼭 자식이어야 된다, 동생이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 독하게 마음 먹으면은 다 잘 꾸려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은 충남 홍성 도청이 들어온 데라 알지만 제 고향은 사실 영등포입니다. 지금 6개군가 그렇죠. 강서구 있죠, 동작구 있죠, 관악구 있죠, 양천구 있죠. 6개군데 그 당시 영등포구 하나인데 거기가 제 2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계신데 여기는 제가 2024년도에 와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동고동락 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새만금의 36골 골프장 2024년도 하반기 공사를 해요. 그럼 18월에 공사가 그에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다음 연도는 다시 18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게 리조트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호텔 리조트도 제가 받았고 골프장 36골도 제가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우리 또 18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홀마다 개인 분양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롱홀 개인 분양, 미드홀, 숏홀 다 개인 분양이 18분이 주주예요. 그런들이 모아서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운영권을 뭐 골프전에 줄까 어디에 줄까 하는데 제가 운영권 올렸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36골 저희 골프장 플러스 그 개인 분양이 전 18월 해서 제가 운영을 해요. 그래도 요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제 3의 고향으로 터전을 둥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고 아직 체력이 받쳐주는 한은 도전 용기 하나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전 어디 가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왜 70세 됐다고 늦었는데 제가 51년 1월 13일생이니까 만 70 하나입니다. 사실 내년에 만 72세 되는 거예요. 1월 13일 안 되면은. 근데 겁날 거 없잖아요. 반드시 되거든요. 하려고만은. 근데 지금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신체 조건이 받쳐줘야 하는데 사실 나이 있으면 제일 어린 게 관절 아닌가요? 두 번째 눈 아닌가요? 세 번째 귀 아니에요? 네 번째가 치아일 겁니다. 뭐 치아가 먼저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4가지 조건은 반드시 본인의 건강 체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써주세요. 난 운동 많이 하라고 안 그래요. 반드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규칙적으로만 해다오.
밥을 즉흥적으로 먹지 말아라. 웬만하면 정해서 먹어라. 맛있다고 고기 먹고 맛있다고 생선 먹고 그러면 되겠냐. 먹는 양을 정해서 먹고 주간 단위로 정하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생선 먹고 화요일날 고기 먹고 수요일날 야채 먹고 하시면 돼요. 자기 건강 자기가 관리하면은 100세 아니라 1000세까지라도 내 생명이 존재하는 날은 여러분들 절대 활동하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근데 건강 안 지키면은 프로그램 안 오면 벌써 배부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꿈도 있고요. 3가지 꿈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은 제가 10년 전에 써놓은 일기 때문에 꿈을 실현한 거예요. 10년 전 일기 좀 줘보세요. 이게 10년 일기가 쓰세요? 제가 18살부터 일기 쓴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일기 쓰면 다이어리 회사가 주는데 이거 쓰고 버리잖아요. 금년에 41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기를 많이 안 써서 한 권에 요즘은 한 3년 4년분을 쓰는데 그 당시 이거 한 권을 다 썼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해를 마감해서 쓰는 일기를 여러분들한테만 읽어드릴게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세요? 네, 정말로 힘든 한 해를 마감하는구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도 해보며 비전도 그려본다. 제일 첫 번째 나이가 70일 것이고 둘째 덕신아우진 덕신스틸 상장이 될 거예요. 다 됐습니다. 셋째 글로벌 회사가 되고 상장이 되면 글로벌 회사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 공모가가 10억 20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회사도 100억 200억 들어옵니다. 상장을 하면은 상장 공모가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M&A 하는데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총알이 있으니까.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총알이 100억까지면 천억대 되는 회사 인수하는 거 맞잖아요. 그 대우건설 같은 거 몇 조 가는데 뭐 몇천억 가지고 덤비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됩니다. 넷째 소년 가장 돕는 복지재단을 발전하자. 복지재단 되어 있습니다. 소년 그래서 무봉복지재단이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70세 기념운반을 낼 것이고 자서전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 크게 5가지 10년의 목표를 매진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주먹 움켜졌어요.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들 구호합니다. 건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배 하잖아요. 이런 강한 본인의 메시지를 발에서 머리까지 다 집어넣어야죠. 반드시 되잖아요. 그때 내 기념음반은 내 손으로 가사를 만드는 가사가 이겁니다. 기념음반. 앞만 보고 살려. 제 노래는 이런 가수도 아마 드물 겁니다. 무명도 아니에요. 농사꾼에서 사업에서 밥 먹고 사는 놈이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10년 전에 써놓은 일기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예요. 곡은 김지한 작곡가가 붙였습니다만 6곡 자체가 저는 저작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70년간 저작료는 부르이토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곡 한 곡 부르는데 100원씩 부르이토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방 가서 여기 계신 분이 10곡 부르면 1,000원이 7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우리가 5천만 국민이라면 한 곡씩만 불러줘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난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가수가 아니에요. 나는 돈을 쓰는 가수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주는 강연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부리토끼 하고 가네요. 그 6곡을 가지고 무명 가수가 TV 가지고 방송 활동 다니는 사람은 세계사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해보니까요. 가수 30년은 돼야 어디 가서 명함 내놓고 떼요. 여기 황수영 PD님 계시지만은 명함 못 내놔요. 근데 그 사람들 가수요. 유치원 때부터 온 거 생각하면 35년 40년 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에 됐어도 30년 된 사람이고 전공노래장 가서 사람도 다 무명 가수로 잔치집 가서 노래 부른 사람들. 저는 진짜 안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박자가 힘들어요. 음정이 고르질 않아요. 표정도 굳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체 조건. 제일 첫째 신체가 받쳐져야 할 게 눈. 악보를 못 봐야 되니까 눈. 두 번째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귀. 저희가 철벽입니다.
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보청기 울리는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보청기가 기능을 발휘하지 이렇게 울리는 공간에서 보청기 기능 발휘 못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폐활량이죠. 배에서 노래를 끌어올려서 머리로 돌아가지고 코로 내보내야 고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음인데 틀린 겁니다. 이 음이 배를 통해 가지고 내 머리를 돌아 가지고 코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음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폐활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폐가 제가 없다 했잖아요. 절대 가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도 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2의 인생으로 마음을 먹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40주년 경축 행사를 1,800명 모아놓는 날짜를 잡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천안공양에서 1,800명이 엄청 커요. 바이오만 해도 뭐 한 18개국에서 오니까 2명씩만 해도 한 30명이 넘죠. 여기 안도지사님이 와서 축사하게 되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오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서둘러서 두 번째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서둘러서 내 기념음반을 발표해야 되겠다. 또 자서전도 그때 출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월 20일로 또 넘겨놨어요. 7월 20일인데 작년에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넘기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념음반을 썩히지 말자. 목소리는 좀 괜찮지 않냐. 그리고 김명환이 뭐 붙들으면 끝을 내잖냐. 대충 안 찼냐. 그 주변에서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그 가수가 뭐 별거 있어요? 김명환이가 어려서 하고 싶었던 게 가수인데까지 하면 되지. 맘먹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9월 19일로 마지막 잡은 겁니다. 근데 못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금년에도 잡았었어요. 또 못했어요. 못해도 이제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가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수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를 하려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 제대로 불러보려니까 3월달은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대충 부른 거예요. 유명 가수들은 노래 한 곡 만드는데 뭐 몇 주만은 되지만 저 같은 건 1년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은 야 이렇게 가수 생활 하지 말자. 제대로 좀 하자 하고 마음먹어서 사무실 한쪽 곁에는 녹음실과 연습실이 갖춰져서 가수 지망생들의 자연스럽게 노래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국보다 더 1등 가는 녹화 장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 청라 베어제 베스산에 빌라지 들어가면 지하를 240평 팔아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공개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저께 12시간 녹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녹화를 하기 힘든 가수들이 와서 녹화 좀 하게 하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큰 세종문화영 이상 가는 대관을 지어서 관계되는 지역에 대관을 기증하자.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찾는 지역이 일산, 파주, 저 인천, 남양주 여기 상계시에서 지금 공문이 발송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내가 땅만 주라.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 이상으로 지어서 내 기청에 기부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세종문화회관 금액이 대략 아시잖아요. 얼마의 꾸며지는 건축물인지. 이렇게 해서 내 관계 지자체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제가 가수의 꿈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산가족 상봉 유공자 후손들을 모시고 평양 통일음악회 가는 게 꿈이에요. 그것도 지금 관계부처에 나가 있습니다. 공문들이 나가 있어서 요번 정부는 안 되더라도 다음 정부에는 뭐 가지지 않을까. 불과 2, 3년 후면은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정 회장님은 소떼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버스를 몰고 가서 버스를 평양에 쓰게 하고 우리는 다 열차로 오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성사될 것 같아요. 내 일기장에 남긴 게 성사 안 되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좋은 일 하겠어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제 사비 가지고 했어요. 국가 돈도 아닙니다. 안 될 게 없잖아요. 마지막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 있잖아요. 용봉산 자랑 밑에예요. 그래서 김명한 무봉
가요제를 창설할 겁니다. 근데 뭐 남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작곡하시거나 하셨잖아. 현인 가요제도 그렇고 박달 가요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 살아있을 때 제 이름을 딴 가요제를 고향에다 창설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오늘부로도 저는 가수 생활 그만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할 때까지는 가수를 하랍니다. 그래도 71살인데도 꿈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드신 건 아닌 것 같으니 절대 꿈을 설계하시고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하시고 하세요. 내가 담배 끊어왔다고 하면 끊어집니까? 안 끊어요. 일기장에 놓고 다시 넘겨서 보고 또 넘겨보고 야 이거 뭐냐 내가 남자야 이거 응? 일기장에 넣어놓고도 이게 담배를 못 끊고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밥상에 붙이고 침대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자동차에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뭐 끊어질 건데 그것도 못할 뻔 일기는 남겨놔야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공개 좀 해주세요. 내가 담배 끊으라고 몇 월째 일기를 이렇게 남겨놓는데 잘 안 되네. 좀 공개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저한테는 혼이에요. 신이라. 우리 부모님은 내 육신을 만들어 놨고 일기는 내 혼을 만들어 놨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일자 무식쟁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일기를 쓰면서 하도 쓸 내용이 없어서 한문 석자치를 써봤어요. 일기에. 1년 쓰니까 천자가 후딱 넣습니다. 단어도 그때 써서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는 겁니다. 쓸 일기가 없네. 했었다고 쓰고 해줬다고 쓰면 그렇잖아요. 그건 유치원 때 쓰는 일기고 쓸 일기가 없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일기장에. 여러분들 한문 석자 쓰고 단어 석자지 써보세요. 1년간. 이게 서울대학교 부럽습니까? 하버드대학교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수소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아마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요거만큼도 거짓말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온 거라는데 제 얘기는 주로 한 4시간을 해야 다 해요. 막 대충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막 빠지는 것도 많고 부서도 없고 그러네요. 절대 여러분들 나이 60, 70 됐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체 조건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문화라 사실은 대단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세계 G7에 들어가 있어 경제대국 뭐 7이니 10이니 하는 것이고요. 골프 대단합니다. 등산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도 세계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올림픽 가가지고 금년에 참 13위인가이지 다 10위권 목표로 하잖아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대단하고요. 노동력 넘버원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노동력 넘버원이야. 물론 일자보다 무지하게 야단칩니다만은 대한민국 근로 세계 넘버원이에요. 어디 가도 넘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동력 있는 국가에서 내가 사업을 못한다면 이건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을 할게요. 마무리 시간은 그렇습니다. 마무리 시간은 좀 전에 한 게 마무리 시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곁에 와서 제 한 2년 후에는 제3 고향으로 둥지를 뜯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로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주라는 이 토양이 배려 문화, 즉 봉사 문화가 제일 앞서가는 토양입니다. 다른 데는 폼만 잡아요. 전주라는 토양이 그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 문화는 싹튼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수백 년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성장이 안 되고 침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려 문화를 더 좀 발전해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 좀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내가 친구한테 밥 한 그릇 싸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 부리토끼를 하고 갑니다만 제가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제가
장학금을 줘보면 받는 애보다 제가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도 껴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금년에 장학식도 지금 100명 하겠다는 게 여름방학 때 하게 돼 있습니다. 8월 13일 날 하게 됐던 게 못하고 넘어갔고 다시 10월 달 하기 때문에 못하는 마지막 11월 13일 날 100여 명 모아놓고 상학식을 합니다. 인당 100만 원씩 주는데요.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 같이 와서 한 400명이 동원돼요. 대부분 아빠 엄마가 같이 오더라고요. 애만 오고 엄마만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안공양 대강당에서 합니다. 행사를. 그래서 아마 11월 13일은 이 상태로 가면 뭐 모아놓고 장학식을 좀 성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 배려 문화는 우리가 싹이만 텄지 꽃이 안 피고 있잖아. 열매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밥 세 끼 먹고 사시니 배려 문화는 좀 저기 넉넉하게 해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연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사기도 합니다. 저 혼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화의 전주에 제가 오게 된 걸 너무 여러분들 앞에 뜻하지 않은 기쁨 같기도 하고요. 끝까지 귀 기울이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또 감사의 말씀드려. 우리 넉넉한 내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금년은 좀 너무 우울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노래는 진짜로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노래 잘하는 가수 임영웅 가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우나 가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줌으로써 성공한 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푸르토끼 되니까 불러줄만 하세요. 통일곡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걸 하고 했는데 통일곡을 발표를 못하게 돼서 너무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통일곡 아무 데나 부를 곡이 아니잖아. 노래가 그렇습니다. 백두산도 한라산도 모두 우리의 산, 우리는 하나다 통일을 이루자. 이렇습니다. 이 가사 제가 썼어요. 아닌가요? 산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또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래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사 산전수전 겪으며 여기 왔네. 이 바람이 몰아치던 후회 없는 세월기.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두 번째 인생 드라마성 내 인생 바로 내가 주인공 너야. 이래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사 산전수전 겪으며 여기 왔네. 이 바람이 몰아치던 후회 없는
멀기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두 번째 인생 드라마성 내 인생 바로 내가 주인공 너야 배에서 졌고 사랑해서 졌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배에서 졌고 사랑해서 졌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